숨겨진 진실을 전하는 J 파일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2008년 6월 8일) 일요일, 도쿄 아키하바라. 일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 그리고 오타쿠 문화의 중심지로 유명한 이곳은 매주 일요일이면 보행자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차량이 통제되고 시민들의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축제처럼 평화롭고 활기찬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날 단 7분 만에 이 평화는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트럭 한 대가 인파를 향해 돌진했고, 곧이어 한 남자가 칼을 들고 거리를 질주하며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총 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며 일본 사회 전반에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파헤쳐보겠습니다. 범인의 성장 과정부터 범행 당일의 움직임, 그리고 그의 체포와 사형 집행까지 왜 그는 그런 끔찍한 선택을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토 토모히로. 1982년 아이치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엔 누구보다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반에서도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삶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는 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 여러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일을 전전하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파견직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단기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기도 했습니다. 가정 환경 또한 불안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어머니와는 감정적으로 소원해졌었죠. 무엇보다 그는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그는 점점 온라인 공간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익명의 채팅, 그곳에 그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고 동시에 좌절의 공간이기도 했죠. 가토는 당시 일본의 대형 익명 게시판인 이채널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일상, 고통, 분노, 외로움 등을 자주 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죠. 때론 조롱당하기도 했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1, 2주 전부터 그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난 살인을 할 것이다. 일요일 아키하바라에서 모두 죽여버릴 거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세상에 보여주겠다. 처음엔 사람들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세와 가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6월 5일에 이미 범행에 사용할 칼을 구입했고 6월 7일엔 범행 장소인 아키하바라의 도로 구조, 인파의 밀집 시간대, 경찰의 배치 상황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며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그는 새벽 5시 렌터카를 몰고 도쿄로 향합니다. 낮 12시 33분, 트럭 한 대가 아키하바라 중앙거리로 돌진합니다. 행인들은 갑작스러운 트럭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 참혹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트럭은 3명을 들이받은 후 정지하고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옵니다. 그는 바로 가토 토모히로였습니다. 가토는 곧바로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들고 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달려듭니다.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시 칼을 찌르기도 했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뒤쫓기도 했죠. 그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단
7분 동안 벌어진 일이었지만 현장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직장인, 관광객, 가족 단위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단순히 쇼핑을 하러 나왔고 또 어떤 이는 연인과의 데이트 중이었으며 누군가는 사진을 찍기 위해 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한 여성의 증언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쓰러졌고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 남자는 사람을 찌르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사건 발생 7분 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가토를 체포합니다.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칼을 내려놓고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가토는 비교적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백을 거부하지 않았고 되레 스스로 범행 동기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세상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내일 아키하바라에 간다. 칼도 챙겼고 트럭도 준비했다. 기대해라. 경찰은 그가 사용한 칼, 트럭,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압수해 조사에 들어갔고 그의 컴퓨터에는 범행에 필요한 정보와 계획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냉정하고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일본 전역에 실시간으로 보도되었고 시민들의 공분은 극에 달했습니다. 가토의 얼굴과 진상이 공개되었고 그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가토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이 사건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이 사건은 극도로 계획적이며 사리가 뚜렷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그 수법은 잔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적 영향 또한 엄청납니다. 2011년 3월 24일 도쿄지방법원은 가토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6일 일본 법무성은 가토 토모히로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합니다. 형 집행은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고 당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묻지마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사회에서의 소외, 고립된 청년 세대, 비정규직 문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었던 복합적인 사건이었죠. 가토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을 타인에 대한 증오로 바꿔버렸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보행자 청구 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경찰 순찰을 강화했으며 무기 소지 및 인터넷 범죄 예고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책도 그날 목숨을 잃은 7명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키하바라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지금도 일본 현대 범죄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거리에서 사람을 죽이는 범죄, 우리는 그것을 묻지마 범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사회가 외면했던 한 청년의 붕괴된 내면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J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